자, 오늘은 이런저런 정보들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좀 재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암호화폐 거래소 큐코인이 털렸죠. 큐코인에서 털린 XRP 41만 6,150개가 최근에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그래도 액수가 다행히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아닙니다. 훔친 코인은 더욱더 많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분의 XRP만이 움직였다라고 하죠. XRP 역시 시장에 던져지게 되면은 당연히 시세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XRP 같은 경우는 기존의 ERC20 토큰 수합 프로젝트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조금은 더 복잡하고 어렵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앙거래소로 이동하게 될 경우 거래소에서 계정을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해커들이 어떤 식으로 이 훔친 XRP를 믹싱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남의 거 훔쳐가지고 좋아하는 이 나쁜 놈들 언젠가 꼭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계경제포럼이 출시한 보고서에 XRP가 언급이 되었었다라는 기사들이 몇 개가 나왔었는데요.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출시가 된 그런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중점적인 내용은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과 정부가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여 기존의 지불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당연히 비트코인도 언급이 되어 있었지만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보고서를 봤을 때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 CBDC들을 사용해서 지불이나 거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함께 사용하기에 가장 친밀한 코인으로 XRP가 언급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또 다른 기사의 기자 같은 경우는 같은 보고서를 보고 XRP가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들에 관련해서 가장 큰 연관성을 가진 암호화폐로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언급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가 2020년 초에 나왔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거의 10월 달이 다 됐죠. 그래서 나온 지 좀 된 그런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소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새로운 소식이나 중요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재작년부터 저희들은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리플사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 50개 이상과 함께 몇 년 동안 협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중앙은행 측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회사가 리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스웰의 키노트 스피커 중에 한 명이 이 세계경제포럼에서 암호화폐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사람이 올 것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세계경제포럼, 중앙은행들 그리고 리플사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부디 CBDC의 발행들과 함께 XRP가 큰 역할을 차지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준비된 정보로는 ODL에 관련된 소식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자, 이 정보의 출처를 먼저 밝히도록 하겠는데요. 이 정보는 일본에 계신 암호화폐 유튜버인 크립토 에리님께서 제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감사드린다고 메시지를 전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보의 출처를 확실하게 밝혀드리면서 이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송금 회사 중에 D머니라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D머니는 2020년 3월 18일 리플넷에 가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국제 송금의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요. 그 전부터 그들은 이미 180여 개국으로 송금 그리고 34가지의 화폐를 지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태국 내에서 여러가지 자격증들을 또 받은 그런 회사라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영국이 주최를 했었던 2019년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어워드에서 미래가 촉망되는 새로운 핀테크 스타트업에 관련된 수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고 있는 회사예요. 자, 이 회사가 리플넷에 가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제 리플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매치메이킹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리플넷에 가입된 회원들 그리고 리플사의 고객들이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을 새로 찾고 싶다, 그들의 네트워크를 늘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리플넷에서 간편하게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국내에 있는 센트비라든지 여러 회사들도 리플넷에 가입하게 되는 경위가 바로 리플넷을 통해서 더 빠른 네트워크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 같은 경우 해외 파트너들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리플넷에 속해 있으면은 리플넷을 통해서 바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단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라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별 리플넷에 속해 있는 그런 회사들을 각각 검색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이름도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 크립토 에리님께서 여러 나라들을 돌아보시다가 디머니에 관련된 페이지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이런 식으로 각 회사별로 이렇게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정보를 보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이름이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커뮤니케이션을 받아들이는지 그것에 대한 여부가 나와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ODL 사용 여부도 여기에 표시가 된다고 하죠. 그 외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어느 나라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받아들이는 국제화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지불이 가능한 국제화폐는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연결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그 기간도 대략적으로 나와 있고요. 리플넷 회원인지 아니면은 그냥 고객인지 혹은 리플사의 룰북을 따르는지 그런 것들도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디머니를 딱 찾아봤더니 에그머니나 ODL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그 말인즉슨 디머니도 ODL 사용자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에는 몰랐지만은 여기 ODL 사용자가 하나 더 있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리플사에서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리플넷 매치메이킹 페이지와 함께 설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디머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캄보디아의 지불 회사인 이 윙이라는 곳과 또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의 모바일 뱅킹 회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윙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특이점이 또 있습니다. 이 윙에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키타오 회장의 SBI라고 하네요. SBI가 윙의 65.2%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시아 쪽에는 베트남을 비롯해가지고 SBI의 손길이 이제 뻗치는 곳이 꽤 많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둘이 파트너십을 맺은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태국의 시암 커머셜 뱅크도 베트남의 TP뱅크랑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TP뱅크 역시 SBI가 상당 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은행이어가지고 그때 또 화제가 되었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SBI를 비롯해서 리플넷 멤버들 그리고 SBI에 손길이 뻗쳐있는 모든 은행들이 리플넷에 가입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ODL 활용까지 하게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크린샷, 이 화면을 좀 보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었던 시암 커머셜 뱅크 같은 경우는 확실히 ODL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약간 놀란 부분은 니움머니, 이전의 이름은 인스타램이었었고 ODL 사용자로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ODL을 통해 가지고 노스트로 어카운트를 없앨 수 있었다라고 인터뷰까지 했었는데 ODL 마크가 없어요. 어디로 갔지? 쥐가 물어갔나? 아니면 정말로 지금 당장은 ODL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걸리긴 하네요, 마음에. 부디 이 ODL 마크가 하루빨리 다시 여기 생길 수 있기를 이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오늘 이제 준비한 소식들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좀 새로운 것도 있었죠. 작년 수요일 때 발표한 리플넷 홈이라는 것과 리플넷 매치메이킹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런 점도 좀 궁금하긴 한데 앞으로 더욱더 많은 정보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행복한 연휴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토마토밭에 햇빛 뿌리기를 해주신다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겠고요. 도와주시는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